해외 입국객들의 감염 사례가 크게 줄었는데도 한국 정부는 엄격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지침을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폭동 당시 한인들이 운영하는 리코스토어에 방화가 일어난 건 기적이었다고 발언한 캐런 베스 LA 시장 후보가 모두 오해라며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LA 한인타운 업소들도 반짝 특수를 누렸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2배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슈퍼볼 경기에서 LA 램스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승에 흥분한 팬들이 어젯밤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미 전국의 주택 압류 규모가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 13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LA 한인타운 업소들도 발렌타인 특수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이브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암치료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급히 한국에 가려는 분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한국 정부는 가족 장례식 참석이 아니면 반드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하루 평균 5만 명이 넘는 확진자 가운데 고작 100여 명만이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여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말기 암 환자로 고민 끝에 한국에서 치료를 결정한 한인 김모 씨. 하지만 막상 한국에 가려 하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를 버티기 힘든 김 씨가 항의하자 한국 병원에 직접 알아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이거 하는 이유는 감염 위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접종을 다 마쳤고 출국하기 전에 검사하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또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감염의 위험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그게 중요한 거지. 최근 한국에서 하루 5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1일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거의 100여 명 안팎. 확진자 대부분은 한국 내 감염 사례라는 겁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최근 방역 규정을 완화해 밀접 접촉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했다고 무조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은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공 티켓도 12월에 준해서 약 5% 정도 준 것 같고요. 미국에서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서 꼭 필요하신 분만 이렇게 가시는 것 같고,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에 맞는 방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미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 금지를 자국민에게 권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한국과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나라의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상향하고 여행을 피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반드시 가야 할 경우 사전에 백신을 접종하고 자격이 된다면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늘 LA 한인회를 찾았습니다. LA 폭동 당시 흑인 폭도들의 리커샵 방화를 기적이라고 표현한 발언에 대해 와전된 것이라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캐런 베스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한인 단체들이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LA 폭동 당시 흑인 폭도들의 리커 방화를 기적이라고 표현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가주 한미 식품상 연합회는 베스 하원 의원이 사과 없이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명의 연합회 이사들이 베스 사무실에 공문을 보내 사과를 받아낼 예정입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과는 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식품상 연합회 회원들은 리커 방화범들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지난 30년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계속 주장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 그거를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 시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캐런 베스 후보는 한인 사회의 반성과 사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회와 상공회에서도 식품상 연합회와 협력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한인 상인들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일단 리더들끼리 만나서 진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슬슬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LA 한인회를 찾은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리커 방안은 기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발뺌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And we wanted to either clean up or close down those stores. But thought they were a problem, and if there was a history of police interaction in those stores. 식품상 연합회는 다음 주 LA 한인회에서 캐런 베스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LA 한인타운 업소들도 특수를 누렸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특히 꽃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꽃집과 초콜릿 판매 업소 등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More orders this year. Last year was a little bit of a scary time. This year is people are more appreciative of life, and so they're sending out more flowers now. 실제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외식하는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스토랑 예약 사이트 오픈테이블은 올해 발렌타인데이 식당 예약률은 지난해에 비해 30%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인 1세와 2세 디자이너들이 한국 전통 보자기와 음식 등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한인과 타인종 등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보자기와 한복에서부터 독특한 디자인의 한인타운 간판 일러스트까지 한국적인 색깔이 잔뜩 들어간 다양한 제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떡, 김밥, 반찬 등 한국 음식들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제 낮 한인타운에서 여러 디자이너들이 모여 물건을 파는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The goal behind Mom and Market with Mom is to curate Korean and Korean American makers, and these could be first generation, 1.5, second generation Koreans. And we really want to celebrate the talent that is in the Korean community, sharing our culture and art with Koreans but also non-Koreans as well. 한인 2세들이 뜻을 모아 개최한 마켓 위드 맘 행사에는 총 33곳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이벤트를 참여하게 된 이유는 진짜 커뮤니티랑 한인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특히 한인타운에 대한 제가 좋아하는 곳들을 이쁘게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all the Korean culture getting really popular these days. So we just want to play a big part of that and just spread more of the Korean desserts. 입장 30분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We came to check out the local artisans and everything looked very interesting and enjoying the Korean culture. So we really just wanted to be part of that as well. 한국적인 걸 파는 데가 없는 동네 사니까 아이한테 좀 한국적인 거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겸사겸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화 경험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열풍이 이제는 세대 간의 화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어제 슈퍼볼 경기 보셨나요? LA 램스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흥분한 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다운타운 지역에는 총격과 약탈 등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슈퍼볼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LA 램스. 램스의 승리 이후 다운타운을 포함한 LA 지역 곳곳에서 흥분한 팬들로 난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저녁 9시경 이스트 LA 지역에서 차량 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을 받은 차량에 타고 있다가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운타운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약탈과 폭력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메트로버스에 낙서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 버스를 파손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난동이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110번 프리웨이 출구를 폐쇄하는 등 사태 확산 저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자 LA 경찰국은 트위터를 통해 약탈과 파괴 등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팬들에게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올림픽 경찰서가 어제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갱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0시 40분쯤 유가와 카탈리나 길 부근에서 총격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20대 히스패닉계 남성 한 명이 총격을 받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끼리 말다툼을 벌이다가 다른 남성 한 명이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은 이미 파악했다며 이번 사건을 갱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묻지마 피살을 당했습니다. 이 집까지 쫓아와 범행을 저지른 노숙자는 기소됐는데 증오범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30대 한국계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 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노숙자 아사마드 네시가 경찰에 체포돼 이송됩니다. Why did you kill her? I didn't kill nobody. You didn't kill her because she was Asian? I didn't kill nobody. 네시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반쯤 뉴욕 맨하튼 차이나타운 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곤 아파트까지 뒤쫓아갔습니다. 피해자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서 흉기를 휘둘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시는 피해자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네시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혐오 범죄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네시는 지난해 9월에도 차이나타운 지하철역 근처에서 60대 노인을 폭행하는 등 지난해에만 4번이나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선 아시아인의 안전을 보장하라며 시위가 열렸습니다. I'm at the point where I can't take it anymore. Our elected officials need to act. I am begging them to act so that not another life is lost. Too many lives have been lost. 뉴욕 맨해튼에선 지난주 한국 유엔 대표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귀갓길에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등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지난달 미 전국의 주택 압류 규모가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압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애덤데이터 솔루션스는 지난달 전국적인 압류가 23,204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과 비교해 29%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압류된 주택은 전년 대비 13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압류는 미시간주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주에서 622% 폭등했고 조지아가 163%, 그리고 텍사스가 9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별로 보면 플로리다주가 1,238건과 캘리포니아주는 1,226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로 연방정부의 다양한 압류 구제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압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증가함에 따라 압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이 빠르면 이번 주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5일 연속 2,5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입원 환자 수가 7일 연속 2,500명 이하를 유지하면 실외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등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이 해제됩니다. 단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은 학생들의 감염 방지를 위해 학교 내 마스크 지침을 최소 2주 동안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장은 오는 28일 교내 방역 지침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전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수도 키예프에 있던 대사관을 폐지하고 서부 지역으로 긴급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수요일 러시아의 침공 예상일을 유럽 정상들에게 말했을 정도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키예프에 있던 미국 대사관에는 필수 인력만 남아 있었는데 조금 전 이마저도 폐쇄하고 아예 대사관을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로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의 출국 작업을 진행할 최소 인력이 서부 지역에 남아 대사관의 기능만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moving our operations from Kyiv to Lviv. The vast majority of our team is in Lviv. 일단 미국 국방부는 조금 전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결심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북쪽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는 러시아군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전투기들까지 국경 근처에서 근접 비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키예프까지 거리는 100km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에워싸고 있는 러시아 병력은 15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쪽 흑해에는 사실상 해상 봉쇄가 진행되고 있고 항공편 결항까지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고립무원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oint is he continues to make ready for an increasingly large number of Russian troops along that border with Ukraine.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외교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민들도 대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도 현지 주재원 전원을 귀국 조치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하영 기자입니다. 여행용 캐리어와 비상식량이 승용차 뒷좌석을 차지했습니다. 트렁크에는 밥솥도 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10년을 거주해온 교민 소평순 씨는 육로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6시간을 달려 남부 도시 오데사에 도착했습니다. 키예프에서 650km 정도 이렇게 남쪽으로 몰도바 국경을 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루 숙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시간 앞으로 국경까지 이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하자 급히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몰도바는 간 적이 없습니다. 처음 가서 너무나 두렵고. 아직 우크라이나에선 동요나 혼란의 분위기는 없지만 모두가 외교적 해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위기는 평안합니다. 곧 안정이 되면은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협상으로 잘 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현지 진출 기업들은 주재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철수 조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이어 수출 기업과 현지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등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LA의 상징 할리우드 사인이 램스의 슈퍼볼 우승을 기념해 일시적으로 변경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램스하우스로 바뀐 할리우드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남가주의 기록적인 더위가 이번 주는 꺾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남가주 일대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내일부터 약간의 비와 함께 최고 기온이 60도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겨울 폭풍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올라가 주말까지 70도대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인업소에 또 노숙자들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시 소방국은 지난 토요일 오전 6시 54분쯤 버몬트와 팔가교차로에 위치한 상가의 베스킨 라빈스 매장 뒤쪽의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옆에 한인 떡집에도 불이 옮기진 않았지만 연기와 전력 공급 중단 등으로 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기요금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월 전기료가 최대 3배 이상까지 치솟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전력 공급 업체 콘데이슨사는 천연가스 비용이 증가하면서 공급 비용이 상승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을 잠정 금지했습니다. 미 농무부는 멕시코 공장의 미 안전조사관이 멕시코 카르텔로부터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은 후 수입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조사관들이 탄 트럭이 갱단들에 의해 강탈당한 사건을 계기로 농무부는 미 검사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경우 즉시 수입을 중단한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메릴랜드 최대 한인 축제인 코리안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6일과 17일 펼쳐집니다. 메릴랜드 한인회는 9월 16일 금요일 청소년 그룹을 중심으로 한 K-팝 DJ와 뮤비나잇으로 전야제를 가지고 17일 토요일에는 김치 담그기 체험과 K-팝 콘테스트, 제기차기 대회,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폭동 당시 한인 리커 스토어들에 불이 난 건 기적이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캐런 버스 연방 하원 의원이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오늘 LA 한인회를 찾은 베스 의원, 제일 먼저 해야 할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와전된 이야기라고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해당 한인 업소들은 마약 거래를 방관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이 4.19 폭동 당시 피해 입은 한인 업소가 한둘이 아닙니다. 모든 업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또 범죄를 저지른 업소는 불에 타도 된다는 뜻인지 이해하기 힘든 해명보다 한인 사회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